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4.3.6절의 운동 마찰력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물체가 있었을 때 어떤 평형 조건이라든지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을 공부했었는데 여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서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미끄럼, 이걸 다른 말로 미끄럼 마찰력이라고도 해요. 미끄럼 마찰력. 미끄럼 마찰. 미끄러지는 경우에 접촉하는 두 물체나 또는 물체가 바닥에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할 때 마찰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의 기호는 FK로 나타납니다. FK. 이 K가 카이네틱이라는 얘기고, F는 이 마찰이 프릭션이에요. 그래서 이 F를 따오는 겁니다. FK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건 이제 암기를 하세요. FK는 뮤KN이 되는데, 이 N이 바로 수직 항력이 되죠. 어떤 물체가 바닥에 있을 때, 앞에 이제 아래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을 때 바닥이 위로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 방향으로 밀어내는 수직 항력 N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Y축 방향으로는 두 개의 힘이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평면에 대해서 세타의 각을 가지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뭐 줄로 당긴다든지 외부에서 당기는 힘을 여기서는 F 인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면 오른쪽으로 당겨지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겠죠. 실제로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속도가 있다. 또는 R자임 MA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 우리 일상적으로 미끄러지는 방향, 오른쪽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가해집니다. 이 마찰력은 바닥이 물체에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이 물체에 가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가하는 수직 항력과 그리고 평행, 바닥에 평행하게 가하는 운동 마찰력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수직 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되는 거고, 이 힘은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둘 다 이제 바닥이 힘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분해를 해봤죠. 그래서 F를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성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각이 세타로 주어졌다면, 요거는 이제 F인가 코사인 세타가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고, F인가 곱하기 사인 세타가 위쪽 방향의 힘으로 성분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물체가 X방향으로만 이렇게 가속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F는 R자임인데, R자임은 여기서 당연히 X방향의 R자임은 여기 X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FK가 그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F인가의 X성분,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F인가는 바로 F인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FK는 요 뮤K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수직력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력에 비례하는데, 그럼 이 비례 상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물체 그리고 이 바닥과의 이 경계면, 이 접촉면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얼마나 거치냐, 그죠?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요 뮤K가 정해지는 상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계수, 비례계수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운동 마찰 계수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리스 문자로 나타냅니다. 첨자 K를 쓰면 미끄러지는 운동 마찰의 경우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뮤KN을 여기 더 가져다가 여기다 입력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줬더니 FK, F인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k n이 되겠죠. 자, 그런데 n이 얼마냐? n을 알면 또는 뮤 k를 다 알면 바로 ma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다 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뮤 k도 얼마인지 모르고 n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n은 수직에 관한 성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물체는 수직 성분, 수직 운동에 대해서는 평형을 이룬다고 합시다. 즉 AY는 0이라고 하자고요. AY는 0이다. 그래서 이게 이걸 지우고 A의 Y는 Y 성분의 가속도는 0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0이라고 자꾸 이렇게 튀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다시 한번 써보죠. AY는 0이다. 여기다 조그맣게 AY는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Y축 성분의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위쪽으로는 N하고 F인과 사인 세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mg가 있어요. 이걸 다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쓰면 위로 가는 힘 N하고 그리고 F인과 사인 세타. 이건 이제 좌변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두 개 더한 거죠. 그게 바로 mg랑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n은 mg-f인과 사인 세타. 그럼 요 n을 여기다 대입해 줄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건 다 이제 알고 있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y축의 힘의 평형으로부터 수직 항력을 구하고 x축 방향의 뉴턴의 제2법칙에 대입하면 뭘까요? 요걸 이제 넣어줬어요. 요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속도를 알고 있다면 뮤 k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뮤 k를 알고 있다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나도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슬라이드는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는 바로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75페이지에 76페이지죠? 76페이지까지 했는데 77페이지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를 전체를 읽으면서 지금 이 내용, 공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77페이지에 가서 4.4절의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의 정지 마찰력은 이 그림이 나와 있죠. 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통으로 돼 있죠. 어떤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에 가해지는 힘들을 그려본 겁니다. 이 그림은 용기에 가해지는 힘들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중력 있겠죠. 이 용기의 질량이 m이라면 이 용기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구가 당기는 여기 중력이 있어요. 그렇죠? mg가 아래로 당기고 바닥은 위로 밀어내겠죠. n이 될 겁니다. 그렇죠? 수직 항력이 n이 되는데 외부에서 이걸 F로 얘를 당긴다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민다고 합시다. 이 F는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화면을 켜보면 이 F는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물체가 충분히 무겁고 이 힘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이 용기는 움직이지 않겠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F를 점점 아주 작은 힘에서 점점 큰 힘을 서서히 힘을 증가시킨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얘는 움직이지 않다가 이 B번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F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즉 운동을 시작하는 거고 정지했다가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속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속도가 생겨난다. A가 0이 아닌 가속도가 생겨난다. 물론 이제 V도 생겨나는 거죠. V가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미끄러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운동 마찰력 FK가 가해집니다.
그런데 왼쪽은 이제 미끄러지기 전이죠. 정지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지에 있을 때하고 미끄러질 때는 역학적으로 같은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에 있을 때 작용하는 이 힘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찰이 작용을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FS가 없다면 0이라면 즉 정지 마찰이라는 게 없다면 외부에서 가는 힘 F만 있어야 되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얘는 아예 지금 V가 0인 상태라고요. 즉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A도 0이 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A가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 노트북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튀게 되는데 A가 0이 되는 때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자 힘이 0이 되는 거겠죠. 알자 힘 FX가 0이 돼야 돼요. 물론 FI도 당연히 0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F가 지금 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힘이 왼쪽으로 또 가해져야 돼요. 누가 가는 거냐? 바닥이 가는 겁니다. 접촉면이. 그런데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는 그냥 F가 되어야겠죠. 외부에서 인가하는 힘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는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이런 식으로 봅시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운동을 하기 직전 정지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운동 영역이라고 보자면 이 F를 점점 0에서 점점 서서히 증가시켜 보자고요. 그러다 이제 운동하기 시작하겠죠. 어느 정도의 힘이 되면 그때 이 힘은 바로 마찰력은 바로 이 힘과 같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찰력을 그려놓은 겁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그린 건데 외부에서 가는 힘이 점점 증가하면 마찰력도 똑같이 증가하겠죠. 이 힘의 크기가 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FS는 F와 같아요. 일정하게 증가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쭉 증가하다가 운동하기 직전 그때의 마찰력이 바로 최대 마찰력이 되겠죠. 정지한 상태에서 최대 마찰력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쓰고 FS의 최대라고 첨자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대개는 좀 작은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게 바로 운동 마찰력이에요. 대개의 경우 이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다. 이런 값들은 정지 마찰력이고 운동하기 직전에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이제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시면 다음 그림은 이제 78페이지예요. 4-20번 그림을 보게 되면 자, 힘을 좀 적게 줬습니다. F인가를 적게 줬어요. 그러면 아직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FS는 이 F인가랑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큰 힘을 줘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막 미끄러지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가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약간 좀 이제 여기서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요 최대 정지 마찰력의 힘, 요 힘이죠, 요 힘, 그죠? 요 힘. 이거 또 튀네요. 미안합니다. 요 점선을 찍은 이 힘이에요, 그렇죠? 요만큼의 힘이죠, 이만큼의 힘은 정지 마찰력의 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FS의 너무 심한데요. FS의 첨자 콤마를 쓰고 최대니까 소문자 M 맥시멈을 이렇게 써줍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이제 최대 그랬는데 FSM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FSM은 이것도 매질의 물질 접촉하는 물질면에 두 물질의 물질 접촉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 힘 자체는 이 수직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 여기 운동 마찰 계수도 수직력에 비례하는데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이것도 수직력에 역시 비례합니다. 근데 이 비례상수
뮤 s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비례상수 뮤 s. 그래서 여기 보면 뮤 s n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요 힘이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s의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f인가가 이제 이 B번의 그림이 미끄러지기 직전에 마찰력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됩니다. 뮤s n이라고 아예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10번 그림에서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데 이 식은 이제 외워주세요. 자, 그림을 그러면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다시 표현했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마찰력의 최대값이에요. 뮤s n이 된다. 뮤s n. 그래서 항상 마찰력 공부할 때는 수직 항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78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예제 4.6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6에서 보시면 경사면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마찰이 작용하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마찰이 없으면 어때요? 이건 미끄러질 수밖에 없죠. 마찰 없는 경사면에서는 쭉 미끄러지고 가속도 합니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 문제에서 보면 4kg의 물체가 여기 이제 m이 주어져 있죠. 뭐 m은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는데 일단 한번 적어보죠. m은 4kg이 돼요. 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30도가 돼요. 세타는 30도 이렇게 30도가 되고 정지 마찰 계수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죠. 그런데 이 최대 정지 마찰 계수는 사실 그런 용어는 없어요. 정지 마찰 계수예요. 정지 마찰 계수 자체가 최대 정지 마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뮤s는 이거 자체가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0.65가 주어져 있죠. 0.650, 65까지만 쓰기로 합시다. 이때 수직항력 구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 구하고 물체가 움직이지 않기 위한 정지 마찰력을 계산하시오. 자, 그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아니면 정지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여기 이제 중력이죠. 중력. FG는 mg. 그래서 요거 이제 경사면 방향을 x 방향이라고 두고 경사면의 수직한 즉 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y 방향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x, y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해야 되는 건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중력의 x 성분을 mg sin 세타로 중력의 수직 성분 경사면의 수직한 y 성분을 mg 코사인 세타인데 뭐 이렇게 부호를 표시해줘도 되고 뭐 아래쪽이니까 부호 표시 없이 그냥 mg 코사인 세타로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분해했기 때문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예 정지하고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v가 0이고 따라서 a도 0이고 자, 컨트롤 P에 v도 0이고 속도 0이고 가속도도 0이고 그러면 알짜 힘도 0이 돼야겠죠. 알짜 힘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x 방향의 알짜 힘도 0이어야 되고 y 방향의 알짜 힘도 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그냥 천천히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공부한 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공부한 건 F는 MA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이 나오면 분해해보고 그죠? 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자, 그러면 봅시다.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됐는데 이건 뭐 y축 방향의 힘의 평형입니다. y축 방향 이거 앞에 한 번 더 써보죠. 자, y축 방향의 힘은 제로가 돼야 돼요. y축 방향의 알짜 힘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위쪽에 수직력 n이 있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 아래로 mg 코사인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0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이 나와야죠.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명확하죠? 자, m은 4kg, g는 9.8, 세타는 30도. 계산하면 n 값이 33.9N, 약 34N이에요. 그죠? mg 코사인 세타도 34N인 거죠. 그죠? 다 구한 거예요. y축 방향의 힘의 평형으로부터 수직력을 구하고 요 마찰력을 적용할 건데 마찰 계수가 있다? 그럼 요 fs의 최대값은 뮤s n이에요. 그러니까 n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n을 먼저 구하고 그럼 fs의 최대값은 뮤s n인데 뮤도 주어져 있고 n을 구했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지금 22.1N이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fs가 당연히 22.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럼 fs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mg를 계산하고 코사인 세타도 계산했죠. mg 세타 다 알아요. 그럼 mg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겠죠. mg 사인 세타. 그럼 x방향의 알짜힘, 이걸 먼저 구합니다. x방향의 알짜힘을 구하면 그게 ma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시 0이 되는 거죠. 0이 되고 x방향의 알짜힘은 요 mg의 x성분, 그게 mg 사인 세타죠. 이게 mg 사인 세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정지 마찰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럼 mg 코사인 세타가 33.9니까 여기 세타도 30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mg 사인 세타 구해볼 수 있겠죠. 일단 이게 mg 사인 세타 그리고 0이 되기 때문에 mg 사인 세타 f 그 자체가 또 fs가 됩니다. 이걸 구하면 그게 정지 마찰력이 된다. mg 사인 세타 m에다 4 놓고 g에다 9.8 사인 세타 계산하면 19.6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이 fs는 최대 정지 마찰력에 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에 30도에서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30도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을 점점 크게 하면 각을 크게 해서 그럼 세타가 증가하겠죠. 이게 30도 이상으로 점점 증가한다고 합시다. 점점 증가하면 이 fs가 점점 커지겠죠. 맞죠? 그러다가 22.1N이 되면 그때까지만 정지해 있다가 그 각보다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 4.6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몇 도까지 증가할까?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몇 도까지 증가할까? 그래서 여기에 넣어보는 거죠. 이게 약 얼마예요? 약 11로 가자면 약 40이죠. 40 사인 이걸 이제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m이라고 세타 s라고 하자고요. 세타 s.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 때? 그렇죠. 22.1이 될 때 그때에 이제 fs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40분의 22.1이니까 또 정확히 계산하자면 이게 4 곱하기 9.8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세타 s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30도보다는 큰 각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세타 s가 계산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시 y축 방향, x축 방향이 평형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fx는 이제 mg 사인 세타가 아니라 그 각도 사인 세타 s죠. 그 세타. 그죠? 요게 요거요. 그죠? 요거. 세타 s까지 좀 각을 증가시켜 준 겁니다. 요 각을 증가시켜 주면 경사면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각이. 그리고 마이너스 fs 최대값 하려고 했더니 이때부터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미끄러질 때는 여기에 이제 운동 마찰력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 fk를 넣어줬을 때 0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가 x 방향의
가속도 A라고 해도 되겠죠. MA에서 A를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생각해야죠. FK는 얼마야?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FK는 얼마가 돼요? FK는 바로 뮤K 곱하기 N이 돼야죠. 근데 N은 mg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뮤K mg 여기가 n이 mg 코사인 세타 있는데 각도를 우리 세타 s까지 증가시켰으니까 여기는 코사인 세타 s가 돼야겠죠. 30도가 넘는 어떤 각을 측정을 통해서 집어넣어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뮤K를 알아야지만 FK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뮤K는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뮤S가 지금은 0.65잖아요. 그럼 뮤K는 대부분의 경우 이 0.6보다는 좀 작은 어떤 값이 될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뮤K를 이제 여기다 구한 다음에 여기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숙제, 과제를 하나 낼 텐데요. 과제. 이 과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UK가 자, 제가 이걸 0.4라고 하겠습니다. UK가 0.4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 미끄러지는 경우에 가속도. 아시겠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경우에.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2차 시에 공부할 이 연습 문제 그것도 같이 풀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 들으세요.